네,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금 재정 고갈 예정 시점이 앞당겨질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1988년에 국민연금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예. 그리고 그때는 조금 내고 좀 많이 받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엔 고갈될 것이다. 더 빨라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많고 사람이 적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렇죠. 경제라도 막 성장하면은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고령화도 급해져요. 네. 지금 더 걱정되는 것은 확실해지지는 않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거든요. 세계 안 좋은 게 다 걸렸군요. 다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사실상 세금처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의무잖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003년도에 1차, 2008년도에 2차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재정 계산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60년에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된다라는데 이게 3년 더 빨라졌다는 거죠. 이 원인은 어디냐? 당연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가 되고 있다.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계속 많아지는 상태다. 예. 똑같은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네, 지금 현재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금까지 20년째 무려 9%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소득 대체율을 또 기존 규정으로 유지를 하려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나요? 지금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1.8%에서 4%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상태보다. 지금 예. 9%보다. 예. 자, 지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60년이라고 했는데 3년 더 빨라서 57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방안을 두 가지를 마련을 했어요. 네. 첫 번째 방안은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 이게 얼마나 됐을 때 이거를 45%인데 이걸 더 이상 낮추면 안 된다. 45%더 낮추면 되게 살기 힘들죠. 지금 현재가 45%인 그렇죠. 거죠. 예, 더 낮추면 안 된다는 그 대신 그걸 멈추고 45% 멈추고 그 대신 현재 보험료가 9%라고 했지 않습니까? 20년 내내 9%예요. 소득의 9%. 예, 소득의 9%. 이걸 당장 내년에 1.8% 올린다. 자, 그럼 10.8% 되는 거죠. 그 1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득의 10%가 넘긴다는 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10%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이거를 넘기는 게 힘든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해서 10.8%까지 가겠다라는 방안을 이렇게 한 가지 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연금 지급액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뭐냐면은 소득 대체율을 해마다 0.5%씩 낮춘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법 규정에 2028년까지 40%까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는 게 쉽게 말해서는 연금을 나중에 조금 덜 준다 덜 이런 거죠. 받더라도 40% 미만을 가면 안 된다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하한선은 있고. 예, 유지하되 대신 2088년까지 제가 그때까지 살았을런지 모르겠지만 2088년이요. 88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2033년이나 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13%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 4%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해놨어요.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도 보험료가 부족해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연금 받는 시기를 65세에서 늘린다. 68세까지 늘린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점도 늘린다. 예. 일단 100세 시대니까요. 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한 평론가님.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보험료를 이제 실제 소득에 맞춰서 뭐 더 내되 나중에 더 받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노후 말로는요.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취지죠. 취지 물어보시니까 저는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고
근데 까지 그럼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계산할 때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2060년이 고갈이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 그래도 국민들이 생존하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소득 상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 지금은 468만 원인데 내년 7월부터 월 522만 원으로 54만 원 늘린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이게 임금 상승률에 연동해서 더 붙게 되면은 더 많이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라니까 좋은 취지긴 맞죠. 네. 취지는 맞는데 그 최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네. 어떻게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거는 생각식으로? 진짜로 복불복인 게 저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네. 예, 트렌드만 볼 수가 있어요. 예. 트렌드로 봤을 때 어차피 나중에 가서 기금이 고갈되는 건 사실이고 사람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있을 변화가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퇴직 이후에 연금 수령 때까지 사실 공백기가 있잖아요. 예.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지금 1952년생 이후에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연금 수령을 언제 받으시냐면 60세 때 받으세요. 네. 그런데 나이에 따라 달라져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제 나이 때 뭐 이 비슷한 요 연령대부터는 예. 65세 때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나이는 언제까지입니까? 60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5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즉 연금 의무 가입 나이와 그리고 수급 나이가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또 뭐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 다녀야 하는 그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 나이가 있어요. 예. 그 소득이 없는 그 나이대에 국민연금이 메꿔주면 좋은데 그것이 메꿔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왜 남극에 가보면 이제 빙하 사이 쫙 갈라져가지고 네. 크레바스 있잖아요. 위험한 위험한 지역인데 소득 크레바스, 소득은 없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시기. 예. 이걸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를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적 연금 무슨 뭐 어디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일반 개인 연금.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적 연금이 강화되고 네. 공적 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사적 연금은 서포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거꾸로 돼서 사적 연금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나라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공적 연금이 강화가 되고 거기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사적 연금이 옆에서 보조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의무 가입 기간 연장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공적 연금이 흔들거린다라는 겁니다. 예. 공적 연금이 왜 흔들거립니까? 사적 연금이 힘이 세져서 그래요. 사적 연금은 어디서 해요? 재벌에서 운용하는 기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공적연금 기능이 강하거든요.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사적연금 중에서 즉시연금에 대한 문제도 계속 네. 요새 보도가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크레바스? 예. 예, 그 얘기를 하면 퇴직한 시점부터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금 나오는 시점이 퇴직 이후에 몇 년이 더 걸리니까 예. 그 간격이잖아요. 그렇다면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퇴직 연령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 아나운서, 앵커는 이제 방송 막 하시는데 막 예를 들어서 정년이 60세로 딱 걸렸어. 예.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런데 국민연금은 돈이 안 나와. 예. 그럼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장님한테 부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개인적으로 부탁하시고 예. 저는 그런지 생각 안 하고요. 예. 일단 그걸 공공성으로 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정년이 60세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 68세 막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다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즘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예전에는 뭐 어르신 막 하지만 저는 요즘 선배님이라고 얘기해요. 네. 65세라 하더라도 충분히 일할 능력도 되고 100세 시대 65세는 뭐 어른들 생각에는 아유 젊은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있어요. 65세 때 요새 할아버지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농촌에서는 65세 젊은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에 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연금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니까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인데 그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그럼 연금을 안 내거나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네.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예. 나는 안 받겠다 하면서 빠진다고 예.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공동체 성원으로 살아갈 때 세금이라든지 병역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마땅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처럼 이거는 하나의 국민의 의무와 마찬가지다. 공동체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감내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투기 지역을 확대하면서 추가 조치까지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 추세다. 지금 6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느 쪽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여의도와 용산 이 일대 개발 얘기했잖아요. 시장은 누가 정책 결정자든 뭐든 뭐 하나 딱 얘기 나오면 굉장히 긴밀하게 반응합니다. 네. 근데 박 시장은 원래 예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원대한 포부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의도하고 용산 원래 잘 나가던 강남까지 포함해가지고 들썩거리니까 다른 비투기 지역까지 같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좀 억울하다는 예. 생각이 들 수 있고 전체를 견인해버렸으니까 게다가 저번에 종부세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장은요 불안정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현재 상황이든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런데 종부세 딱 발표하니까 그 정도구나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6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가 됐다. 네. 좀 높죠. 높은데 어쨌든 여의도 용산 부분부터 계속 되면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 전체를 전환시켜 버릴 정도니까. 그렇군요. 예. 언제까지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지를 두고 지금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곤란한 집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부동산 가격은 며느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린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부동산 대책이에요.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게 부동산 대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뼈 있는 얘기했어요.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계자들한테 그러니까 부동산 잡은 피자 한 판씩 다 쏜다. 그래서 결국 얘기가 뭐냐면 예. 피자 한 판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전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정부하고 시장이 계속 밀당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빤히 보고 있는 시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밀당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뭐 정부 쪽에서는 뭐 추가 규제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6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이가 6주 이상 계속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둡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예. 6주 이상 올라가면 여기에서 건드릴 거예요. 어떤 회초리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집값 이 전쟁 2라운드 서막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투기 지역가 지금 얘기 보니까 종로,
동대문, 동작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데 여기 다시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로 지금 밀당해서 정부가 확 미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밀리겠죠. 네. 다시 나중에 또 당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 투기 지역 지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각계 그러니까 그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 거래 가격에 대해서 신고 가격,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위에서는 막 융단 폭격 내리는 거 있고. 그러니까 밀당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금 6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렇게 국내 유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주유소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그 신문을 보면요. 네. 국제 유가가 떨어질 그 뉴스들이 막 나와요. 예. 예. 근데 휘발유 가격은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신문을 보면 국제 유가가 올라갈 뉴스는 막 나와요.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금방 또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온통 휘발유를 그러니까 그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늦게 반응하고 시장이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빨리 반응해요. 1,700원 리터당 1,700원은 2014년 12월 달에 그때 넷째 주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뜨아 했거든요. 그때 예. 제가 운전하러 갔다가 이번에 1,700원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해져요. 진짜 주머니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깜깜해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역시 어디 영향이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이란 제재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밀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싼 것을 잘 찾아서 예. 돌아다녀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